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중요한 뉴스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의 핵심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아일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발언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자, 이원석 총장이 일단 사퇴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원석 총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지, 핵심적인 이 사건과 그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 현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동아일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도 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국은 신임을 못 받게 된 요 사건에는 핵심 사안이 이제 세 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양지구 이 처남 이제 기소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검찰이 이제 이거를 뭐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양평 이제 공문지구, 양평지구가 양평 공지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요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한테 별로 신임을 못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퇴까지도 이제 고민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하루를 하더라도 일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신임 검사들한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지금 심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뉴스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다혜가 세 갈래로 자금 거래를 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 딸하고 이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숙의 의전 비서관 했던 유성화, 나중에 이제 춘추관장으로 승진까지 한 유성화. 그 다음에 하나는 태국에 있어서는 태국에 나와 있던 경호관. 이렇게 됐는데요. 이 경호관 구조를, 지금 이제 경호관, 요 구자를 통해서 뭘 했느냐. 집을 사는데 요 구자가 이용이 됐다. 그런데 요 집이 그냥 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 요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요걸 보면 일단 투기 요인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 야,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 대통령 딸까지도 결국은 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단이 지금 벌어졌다. 요런 지금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 김호중이가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요게 말이죠, 그동안에 제일 못된 짓을 했던 음주운전 이 사례의 전형을 김호중이가 지금 그 코스를 밟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조남관이가 변호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남관이 이거 돈에 눈이 멎은 인간이다. 이거 사임을 해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 출두할 때도 그야말로 이 뒷문으로 말이죠. 비공개 통로에서 출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 가수 지난번에 극단적인 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한 사람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출두를 해가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끊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거 김호중이는 뭐냐? 그래서 경찰이 이 고위 전관을 이 변호사로 쓰니까 이렇게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윤 대통령 뉴스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중소기업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소기업을 챙기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도요, 지금 연 3년째 직접 참석해서 중소기업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 3년째 우리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챙기는 행사를 한 거,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일종의 이제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재벌 측에서도, 재벌 회장들도 전부 다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 중개 행사가 된 것이고,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그래서 이 셀카도
중소기업, 인들하고 직접 셀카도 찍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정도로 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런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한 공관장들, 주한 그러니까 이 외교 사절들도 이 또 참석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이제 세일즈맨 1호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 말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뒤늦게지만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중소기업인 대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국 주한 대사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세일즈 외교 펼친 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보람이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60개 테이블을 빠짐없이 전부 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 이 재벌 회장들, 회장들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라든가 구강호라든가 이 포스그룹 회장 장인화, 그다음에 하나그룹 부회장 김동관, 그다음에 HG현대 대표이사인 정기선, 그다음에 정용진 이 대기업 총수들도 지금 전부 참석해갔고요. 무려 5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이 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원팀호 주장식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이런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글로벌 원팀 코리아 중소기업 함께 합니다. 파이팅! 요런 거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윤 대통령만큼 말이죠. 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챙기는, 요 지금 이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세일즈맨 1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듣기 좋게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과 같이 무슨 선전성 이런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윤 대통령의 이 모습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행사가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이 결국 이제 오늘 구속심사가 열리는데요. 본래 오늘 공연까지 강행해서 수십억을 벌겠다라고 난리를 쳤지만은 오늘은 결국 이 행사는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밤늦게 구속영장 여부가 이제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이제 주요 조언, 그동안에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가 이번에 그 김어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유전무죄, 요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 김어준이가 돈 가지고 말이죠. 이 고관, 이 전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이제 이 조언 요거를 보면은 현장에서 도주하라. 시간 벌면서 무죄를 주장하라. 두 번째가 음주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는 가급적 거부하라. 이거 전부 도망갔잖아요. 예. 그리고 17시간 후에 나타나서 음주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혈액으로 안 되니까 소변에서 그 대사체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라.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형벌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 제출을 못하게 하고 처벌 불원서,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라. 그리고 법정에서는 생계곤란,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면서 감경을 호소하라. 요런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제 음주구제 1타 변호사들 조언하고 판박이로 지금 김어준이가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꼼수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이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에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씨 아니냐. 또 요런 뭐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제 비판인 것이죠. 요런 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송대관이가 요 사건을 보면서 본인이 100억대 집을 날리고 월세살이 를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됐는데 이거 죽어야 하나 그 당시 이제 고민했는데 이번 김어준 사건을 보니까 참 그렇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송대관 씨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인 때문에 이제 이런 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어준에 대해서도 말이죠. 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겸허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참고적으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왜냐면 요 김호중이하고, 그 다음에 이 김영웅이, 이 둘이서 뭐, 그야말로 이 조선, TV에서 이제 배출한 영웅들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히어로들인데, 이 가수 김영웅은요, 작년에 소속사로부터 소속사가 물고기 뮤직인데, 여기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반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00억 원대에 달하는 수입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수입이 정산금을 포함해서 234억,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작년에요, 이명웅에 대한 용역비로 약 193억 원을 지출했고, 현재 미정산 금액이 31억, 이명웅 배당금은 10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 뮤직은 201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임영웅 씨가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작년 매출액은 360억 5,600. 그래서 전년과 비슷한 그런 이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향후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자산, 단순 자산이 236억 원. 그래서 전년 170억 대비 38% 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참고적으로 하도 이 유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문다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 이 문다혜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집을 뭐 다 누구든지 집을 한번 사면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문다혜 남편 서씨가 문다혜한테 집을 증여해 줬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집을 산 것은 다가구 주택을 해요. 이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1억 4천만 원을 벌어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기성이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원과의 현금 거래, 이 경호원 구자를 이용한 돈 세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내용은 경호원하고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했는데, 이 돈은 한국 돈하고 태국 돈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결국 어디로 쓰였느냐? 바로 이 아파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돈을 말이죠. 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썼어요. 이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썼는데, 요거가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 다가구 주택은 바로 이제 뭐냐, 과거에 이제 뉴델리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요 돈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 버는 데 썼다.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우선요,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태국 경호원하고 돈 거래를 한 것이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여기에 구자가 이용됐다는 겁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보면 말이죠. 이게 태국으로 이사한 게 2018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태국으로 이사했는데 그때 경호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018년 7월이잖아요. 그 이듬해 2019년도 5월에 이 영등포에 있는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요. 구입하는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7억 6천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현금을 샀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제 경호처 직원한테 돈을 보낸 요 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구기동 빌라를 지금 사요. 구기동 빌라, 이게 이제 남편이 요걸 5억 천에 팔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7억 6천만 원의 영등포구 다가구 주택을 삽니다. 사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의 이 계좌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름으로 이제 여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서울에서 말이죠. 이 문다혜 측에서 요 돈을 빼서 요 다가구 주택 하는데 산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보려고 최근에 주영훈 경호처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예. 요게 이제 의혹의 이제 한 측면이 되고, 그래서 요게 말이죠. 그 당시 이제 7.6억, 7억 6천만 원에 샀는데, 요거 21년도 2월에 얼마를 파느냐? 9억에 매도해요. 그러니까
1년여 만에 1.4억 원을 더 벌어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1.4억 원을 갖다 21개월 만에 이제 벌어들였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에 이제 구기동에 있는 빌라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양평동에 있는 영등포, 요거를 매입해, 다가구주택. 그런데 2020년도에 바로 이듬해 지구 단위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될 수 있는. 그래서 2021년도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여 만에, 2년 조금 못 되죠? 19년도에서 2021년도, 2년 조금 못 되는 사이에 1억 4천만 원을 벌어요. 그 사이에 지구 단위 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니냐? 재개발, 재건축. 예. 요런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돈이 결국은, 이 경호실, 이 직원, 경호처 직원의 구자를 이용해서 돈 세탁해서 이게 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자, 이 디자이너 딸,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계좌를, 이거 갖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3번에 걸쳐서 문다혜가 글을 올렸는데 이걸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거래 내역을 보면은 3군데잖아요. 경호처 직원,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행정요원,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 딸, 그 다음에는 춘추 관장. 그래서 이 디자이너 딸, 요게 특활비를 이용해 먹은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의혹이 하고 이제 유송하고. 요게 특활비 의혹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7억 6천만 원 주고,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집을 사는데, 단 한 푼 대출도 없이 산다 이겁니다. 여기에 특활비 의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태국에서 경호처 직원으로 하여금 이제 이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해서, 이것도 특활비 또는 타이제이스타젯, 이게 사실 이상직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직 돈이 여기로 들어가서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 월세도 주고 자녀 교육비도 주고 일체 봉급도 주고 다 이상직가 돈을 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뇌물성이다. 요거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요거 문다혜가 빨리 소환 조사해야 됐고 빨리 구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 거예요. 특활비 의혹 터진 겁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원석 얘기까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원석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요거는요, 동아일보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기자 솜씨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 주변 인물들을 전부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로의 이원석,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다. 나갈 때까지 의무를 다한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언젠가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일단 나갈 때까지는 의무를 다한다. 그리고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팍팍 사직 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기로에선 이원석 검찰총장, 이 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하고 검찰총장의 특정 매체고 직접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인사들을 샅샅이 찾아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변에 한 얘기를 쭉 보면 내가 굉장히 외롭다. 그리고 굉장히 외롭다. 그 다음에 하나,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나의 정말 충정을 아는지 참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최근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7초의 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인사해, 좋아. 나는 나대로 수사할 거야. 요런 반발 심리가 작동이 된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큰 이 틀이 되겠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초기에 이 직무 대행을 몇 달간 했는데 그때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대행 기간을 서너 달 한 게. 그래서 그때 이제 평가를 받아서 검찰총장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발령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게 삐까락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삐까락 되고 나니까 이제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요 얘기를 이원석 총장이 주변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논어에 나오는 구절.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군자라고 하지 않나.
논에 나오는 이 구절까지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거는 보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논에 나온 구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군자라고 하지 않나. 예, 불역 군자호라. 예, 인부지 이불온. 그렇죠? 예, 인부지 이불온. 사람들이 나를 알려주지 않아도 예, 불역 군자호라. 이 군자는 화내지 않는다. 예, 요 얘기를 주변에 했고요. 그리고 저 이현석 총장이 최근에 용산의 의사결정 체제를 한번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나는 좀 불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검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총장할 때, 대통령이 총장일 때 두세 번 아니면 네다섯 번 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고하면 처음에 그게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쭉 설명을 하면은, 그래, 그러면 맞으면 자네들 뜻에 따라 하라,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검찰총장한테 심하게 깨지면서도 결재를 다 받아왔는데 요즘은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서 구속했던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닭이 뜻을 굽히는 사람이 없었고 절대 반지를 낀 자리 같다.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에선 생각이 달라도 토론의 과정이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욕먹고 깨지고 토론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 된다. 참모들이 편할 수 있게 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틀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사건, 그러니까 신뢰를 잃게 된 거, 대통령한테. 하나는 양평 공공지구 개발 의혹. 이게 천암이 이제 게재됐는데, 천암을 갖다가 말이죠. 이 경찰에서는 무혐의다. 그랬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지시해갖고 결국은 기소 조치를 했고, 또 기소 조치 과정에서 경찰에서는 꺼내지 않은 업무집행 방해까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업무집행 방해까지 집어넣은 것은 결국 이 검찰총장이 세게 이 조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직접 지휘하는 바람에 이렇게 천암 사건도 커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직권으로 대검이 수사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딱 권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선지검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제 이원석이가 수사를 세게 하는 바람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거 대면 조사 필요성도 송경호가 세게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이원석이가 수사를 똑바로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깨지게 됐다. 특히 이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이미 종결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종결 처분을 못 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잃어버렸고,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용산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아주 결정적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도이치모터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이것이 지금 이원석의 가장 큰 실수였고, 실수였다. 요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특검법으로 이거를 지금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요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중앙지검장 인사 이후에 이 총장이 이 본인의 거취 수사 방향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직 총장은요, 지금 사표를 내면 정치권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표 내는 건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는 외압은 항상 있고 바르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사표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총장은 주변에 사직도 다 때가 있고 귀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다. 검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검찰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밖에 없는 것이다. 나갈 때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그리고 공직자는 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루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남은 기간에도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요 얘기는 언제라도 여차하면 사표 낼 수 있다. 요거를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구목이고요. 작년 11월 달에 신임 검사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요, 이 첫 문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문장이다.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짠맛을 잃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자, 그래서요, 벼랑 끝에 좁게 들어선 잔도를 걷고 있는 이원석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두 말, 아까 임기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느냐. 이걸 보면 강하게 지금 중간 사태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